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아카데미 시간으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섹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다. 다시 한번 포부를 밝혀주신 전문가님 오늘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자세하게 분석을 또 가지고 오신 만큼 여러분들도 다 100% 내 것으로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지식을 올려드릴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서울경제TV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전기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잠깐 끊어갔던 것 같은데 오늘도 이어서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예, 조금 지난번에는 그 분량도 많고 맞아요. 또 약간의 수박의 겉핥기식인데 조금 더 약간 디테일하게 조금씩 접근하는 부분들을 후속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는 정말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지난주에 들으면서도 종목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에 대해서 한 주제에 대해서 정말 깊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혹은 주유소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안내를 좀 드리고요.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오늘은 좀 상승을 무난히 하나 싶더니 장중에 이슈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제가 그때 하필 HTS를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란 저희 우리나라에서 뭔가 일이 있는 줄 알고 순간 덜컹했었거든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 갑자기 파란불이 들어오길래 딱 생각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죠. 김정은이 또 쐈나? 이런 북한 이슈인가 싶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이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약간 흔들림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데자뷰라고 뜻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지난 그 미국 시장에서도 FOMC 회의 결과 사실 강성 반응이 이렇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뉴스의 헤드라인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걸 우호적으로 해석해서 주식이 올랐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악재에 대한 내성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나기 때문에 악재를 해석하는 능력, 호재를 해석하는 능력, 시장이 반응하면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내일이라도 나쁘게 해석했다 하면 주식이 폭락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가의 모든 것이 반영이 됐으면 이게 다 녹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하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어려운 구간을 겪어오다 보니까 좀 내성이 생긴 것 같다. 그래도 좀 하락했던 부분을 많이 반납을 다시 하면서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시장이 좀 내성이 생기고 있지 않나라고 풀이를 좀 해드렸는데요. 관련돼서 오늘도 준비해 주신 자료가 굉장히 많다고 하니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하기 전에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주유소 혹은 임상현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나 혹은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이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도 바로 들어볼까요? 자, 오늘은 그 전기차 플랫폼과 이제 생태계라는 주제의 그 내용인데 전기차의 이제 대중화 시대를 앞으로 이제 맞이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분야별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좀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화두는 지난 1년 내지 2년 동안에 또 시청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기차 분야의 아주 전문가냐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애널리스트로서 투자 분석가로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바라보느냐 그런 시각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만약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이제 공감을 갖거나 그런 본능을 가지고
종목을 보면은 좀 더 많이 보일 것 같다.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시각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결국은 현재 그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전기차에 관련된 또 빅테크 기업의 CEO의 마인드로 들어가서 치열한 눈치게임 또는 치열한 전략, 두뇌 싸움, 이런 그 헤게모니 쟁탈권의 또 흐름 속에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은 또 새로운 그 보는 눈이 생겨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먼저 하기 전에 시황 진단, 매매 기법 딱 하나 이제 원포인트 특강하고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포인트 특강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바닥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1선이 이제 우향에 내린다는 것은 종목이나 지수가 우향 쭉쭉쭉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반등했다 주저앉아도 더 이상 깨지 않는 이런 그 매매 공방들이 계속 펼쳐진다 하는 것은 약간 시장의 이상 반응이다. 오늘 같은 내성이라는 거죠. 옛날 같으면은 뭐 3포인트, 5포인트 하락을 했을 거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시장이 돌아서는 것은 내부 축의 변화, 그리고 다시 추세 반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에 대한 것들을 이평선으로 우리가 쉽게 공시화 시켜주면은 이런 모습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이 5일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마련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것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물론 신뢰성이 강하려면은 첫 번째 바닥과 두 번째 바닥이 약간 높아야겠죠. 이런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면은, 또는 만들어지려는 조짐이 나와주면은 우리가 이 부분들은 상승으로 전환한다. 이게 주식이나 지수나 종목이나 모두 대입하는 이게 FM 제1의 법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각도에서 시장이 다시 한번 뭐 3월 달에 안 좋은 거 있으니까 한번 계단식으로 더 빠진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지켜봐야겠죠. 또 대응의 영역일 수도 있고. 근데 상방의 가능성이 이제 무척 많이 존재를 한다. 이런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시면은, 물론 어제 차트이기 때문에 좀 약간 다르지만은 현재 코스피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동안 여기서 2단으로 빠졌죠. 마지막에 투매 과정에서 반등을 주어지고 이 중심을 현재까지 반등하고 다시 한번 무너지려다가 다시 한번 터닝의 과정들이 좀 해당이 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1선이 어떻게 돼? 5일선이 뭐예요? 쌍바닥을 찍고 약간 돌아서려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정확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로 보시면 알겠지만 5일선이 어떻게 됐죠? 돌아섰고 다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최근 어제치 차트였죠. 오늘 약간 출렁거린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단기 3일, 저점에서 보면은 3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한번 흔들림의 또 흐름이 있는데, 5일선이 깨지 않고 다시 한번 강하게 간다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21선이 우양하는데 5일선이 쌍바닥 패턴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와 지수하고 연동이 되는 종목군은 모두 대부분 비슷하게 움직여줄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올라간 21선을 관통하고 올라간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않고 관통을 준비한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황에 대한 월봉,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은 1년 단위 시간으로 보는 것들은 굉장히 이게 하나의 중요한 그 주기 또는 중요한 질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주 단위, 월 단위, 이런 1년 단위의 어떤 투자 전략 또는 투자 결산, 그 복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하나의 특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까지 모든 과정들은 뭐냐면은 코로나 팬데믹 V자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크게 2단으로 올라와서 사실은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게 오랫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못 버티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초보 투자자들은 막 주변에 물어봐요. 이런 역사적인
그런 것은 언제 있었어요? 처음인가요? 아니면 자주 일어나나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많이 오르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조정을 보이는 일반적 케이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에 장대 음봉, 1월의 음봉의 중심 우리가 회복을 하면 돌파를 하면은 그러니까 음봉의 중심이 이제 카운터 어택입니다. 보통 이제 영어로는 카운터 어택. 그러니까 한글로 말하면은 중심 돌파 이런 것들이 2월에 준비를 해주면은 3월에는 좀 더 희망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시간의 성숙, 그 다음에 내성의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황에 대한 온포인트에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어떤 차트의 기술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하나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대해서 이제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지난 행정부에서는 현재 트럼프에서는 리쇼링 다 복귀해라, 콜백 미국으로 다 돌아와라, 미국이 더 강해진다. 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주장을 하게 되죠. 근데 미국의 이제 바이든의 행정부에서는 자꾸 이야기한 게 제조업의 미국이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걸 이제 타켓으로 세우는 부분들이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과연 전기차에 대해서만 제조업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또 지난 행정 오바마부터 기록이 되죠. 전부 다 리쇼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리쇼링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전부 다 해외로 다 나가고 중국이 베트남 옮기고 이런 과정들인데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아지고 너무나도 좋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신반의하는데 그 전체적인 그 다우존스에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의 또 동향 앞으로의 그 전기차의 어떤 흐름 이런 걸 보시면은 된다. 그래서 제가 약간 미국을 약간 생동감 있게 느끼려고 그 지도를 통해서 요거 미시시피 강이죠. 미시시피 강의 유역에 전체 강 유역이 좀 있는데 요거는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부죠. 현재 산맥으로 있고 요것도 산맥으로 이렇게 좀 있죠. 근데 이 안에 굉장히 큰 평야 그다음에 강물 이런 운하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전기차 제조 지역 이런 부분하고 좀 있죠. 그리고 흔히 알고 있는 제조업의 명성을 일으켰던 디트로이트 이 부분들은 여기 5대5 쪽에 이제 상류 쪽에 있었던 그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그 제조업의 신화를 일으켰던 데가 그런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디트로이트가 파산의 대명사였죠. 그래서 현재 GM의 몰락 이런 것들이 2010년도 초에 벌어졌는데 그러면서 울산이 조선업 침체되니까 정치인들이 나가서 디트로이트 파산을 교훈 삼아 그 조선을 잘 방어를 해야 된다 하면서 디트로이트라는 것이 미국의 몰락의 대명사, 제조업 몰락의 대명사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부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전기차에서 되고 있는데 또 하나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오래전에 알고 있는 세일가스 이런 그 테마로만 알고 있는데 세일가스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고 미국의 세일가스 매장량이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이 제조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세일가스 매장량을 이제 미국의 어떤 흐름 본토의 흐름을 가지고 비교한 어떤 그런 흐름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미시시피 강 유역 이런 부분하고 거의 좀 일치를 좀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요한 부분들은 세일가스에 대한 생산량이 2005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5년부터 10년, 15년, 20년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좀 있는 사항이 지금 해당이 되고 미국이 천연가스 1위 위에 그 국가다. 하는 것 물론 이제 소비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걸 아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만큼 현재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왜 제가 이 세일가스나 천연가스를 하게 되냐면은 러시아만큼 미국이 가지고 있다.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눈 누가 이기냐? 처음에는 러시아가 일방적 이기다 하지만은 사실은 이면적으로는
미국에도 사실 이런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제조 부활의 핵심 이면 부분들은 미국 자체 내 셀가스, 석유 이런 것들의 기반 산업, 제조의 부활의 가장 기본적인 장기적인 성장 레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미국 제조업의 부활의 천연가스 수출 동향 갈수록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 터졌을 때 미국의 배가 바로 뭡니까 유럽으로 바로 손수를 돌리면서 이제 영국 수출 뭐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러시아 유럽 사람들한테 러시아 걸 쓰지 말고 우리 거 써라 말 하는 부분에 좀 사실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유럽에 대한 영토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부분도 있고 약간의 신경정도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을 계속 리콜, 리쇼링 이런 것들이 계속 누진된 결과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빅테크 산업만 이렇게 뭐 좋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 전 이런 관점에서 이 바라보시면 되고 이 전체적으로 거기다 가속화되고 더 확장이 되는 것들이 지금 전기차에 대한 겁니다. 근데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왜 이제 대중화가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왜 미국 시장의 성장기냐 요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좀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동차 시장 점유율, 전기차에 관련돼서 보시면은 미국이 한 18%죠. 약 20% 상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약 15%. 그렇죠? 피자의 그 한 5분의 1 조각을 미국이 가져가고 미국의 또 현재 전체 5분의 1 조각을 유럽이 가져가고 이제 중국이 약 4분의 1 조각을 가져갑니다. 그러죠? 대부분의 이 세 개 나라가 거의 한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 파트로 나누어서 미국, 유럽, 중국 이게 3분의 1이 되는 거고 나머지 40%를 가지고 뭐 전 세계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나라에서 쓰는 부분에 해당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의 어떤 전기차 시장이 열려주고 있다 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 오른쪽 표는 지난 시간에 했던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미국은 4%밖에 안 되고 한국은 조금 더 앞서 있고 중국의 유럽은 약간 과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파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현재 미국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요약된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은 2022년에 미국차 전기차 출시 계획 그러니까 2022년 올해죠. 그러니까 중반기부터 판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당연히 그 안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지겠죠. 리비안, GM, 그다음에 포드, 테슬라 이런 부분들이 각축전을 벌여주고 있다 하는 것들이 현 그 시장을 보는 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그 지난 연말에 했냐면은 그 증권사 시장이 전략 후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TV에서 나오는 그 증권 전문가는 그게 아니다. 이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고하저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증권사에 대한 그 정통 애널리스트 부분이 약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시각은 뭐냐 상저는 맞는데 중상이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돌아서는 그러니까 약간 중간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3월 이후부터 약간 돌아서지 않겠냐. 하반기까지는 가지는 않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월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은 전기차에서 반도체 공급이 부족 현상 이 부분들은 많은 공급 셔티지가 많이 일어난다고 많이 했죠. 그러면서 반도체를 많이 만들고 싶은데 공급 셔티가 일어나서 현재 자동차나 전기차도 많이 못 만든다. 그리고 전기차 한번 인수하려면 1년이고 2년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더 떨어집니다. 그렇죠? 분기 현상 오르면은 당연히 구축가는 올라가는데 오히려 매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대 현상이 좀 일어나죠. 근데 반도체 부분들이 셔티지가 풀리는 부분들이 3분기, 4분기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신차 출시하고 같이 겹쳐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반도체 쇼티지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 중간 쪽에 해당이 되는데 극심한 반도체 부족이 2000작년에 계속 있었죠.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근데 올해 4분기를 벗어나면서 올해 1분기 때는 어째요? 쇼티지가 많이 극복이 되고 2분기 때는 거의 다 이제 회복이 되는 부분들, 3분기 때는 조금씩 남아도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전기차가 다시 한번 2차 시세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뉴스 팔로잉을 간단히 해보면은 또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의 자동차 산업 먹그룹 이런 부분 있죠. 그러니까 워낙 이 공급이 딸리니까 적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더 떨어져 버리고 중고차가 더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제 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반도체 공급난에 올해도 출고 지연 지속, 친환경차 대기 더 길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반도체 대란의 배터리 업계 소갈이. 왜 배터리 업계가 소갈이 했겠습니까? 차가 팔려야 하는데 부족해서 한두 개 부품이 $1짜리가 부족해서 차가 안 나온다. 이런 묻지 못하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이거 결국은 나중에 꼭지를 어떻게 달았어요? 상반기를 버티자. 상반기만 버티면은 이런 것들이 해소된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반도체 호황은 2023년까지 간다. 이런 부분들이 헤드라인이 장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헤드라인 속에서 캐치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은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 시각이 아니라 내가 CEO라면은 그리고 CEO들은 어떻게 벤치마킹을 했는가 관련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플랫폼 전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난 시간에 좀 했었는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을 비교를 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뭡니까? 윈도우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 어떤 그의 획기적인 운영 체계를 완전히 대중화 시켰던 거죠. 그다음에 업무 MS 워드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소프트 서비스는 차지하더라도 그래서 운영 체계를 완벽하게 컴퓨터의 모든 운영 체계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잡았고 그에 대한 부대 서비스를 일으켰기 때문에 부동의 제1회, 세계 1회 기업이 됐습니다. 근데 그 세계 1회 기업을 누르는 사건이 일어났죠. 누가?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iOS, 그러니까 똑같이 운영 체계를 애플의 현재 스마트폰 안에다 담아냈죠. 그러면서 애플이 1위로 들어섰던 것이 뭐냐? 2007년에 바로 그 혁신적인 터치패드 방식의 스마트폰이 되면서 노키아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셀룰러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의 어떤 이 각축적, 헤게모니 이런 부분하고 지금의 이 전기차로 돌아가는 헤게모니하고 비슷하다. 이런 증권사 보고서를 쓴 레포트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사실은 시사한 바가 커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인데 노키아의 사장이 나와서 이런 말 하죠.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다. 5년 만에 무너지고 물론 이제 통신사로 이제 전환이 돼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이게 운영체제 플랫폼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로 바뀌어지는구나. 그죠? 애플이 1위가 되는 걸 보고 누가 지켜봤을까요? 바로 테슬라의 CEO가 지켜봤죠. 저렇게 하니까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슬라에 그대로 도입을 좀 했던 거죠.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테슬라의 플랫폼은 뭐냐? 움직이는 모든 수단에 대한 것들을 플랫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자 하는 건데 결국 왼쪽에 보는 건 스페이스 X죠. 그러니까 테슬라, 전기차, 그다음에 우주를 항공하는 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퍼루프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꿈이 약간 원대한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전부 다 이 플랫폼 역할을 하겠고, 이 출구 전략,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좀 이야기가 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애플의 전략, 플랫폼 전략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애플이 움직이는 스마트폰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LG하고 지금 애플하고 합작을 하는
그런 그 방식이 좀 도용이 되고 있죠. 근데 애플의 방향은 전기차에 새롭게 도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스마트폰 아이폰의 그 운영 체계 방식을 누가 만들든 다 깔겠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마트폰이 바퀴만 달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그런 모든 것들을 애플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애플이 하면서도 직접 이제 스마트폰도 공급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이 애플의 스마트폰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기차에서 빅2가 이제 경쟁을 벌인 겁니다. 애플이라는 새로운 신흥 강자, 테슬라라는 기존의 어떤 강자, 빅게임이 벌어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애플의 아성에 합류를 한 것이 LG가 된 거고 테슬라의 아성에 아직 합류하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직은 좀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재밌는 부분들을 보면은 그러면은 애플하고 테슬라 빅테크 기업이 경쟁을 해서 전기차를 선점을 하고 있고 기존의 자동차 기업은 GM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뒤쳐져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현대차는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자기도 테슬라도 이런 고차장 비전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도 고차장 비전을 제시해야겠죠. 그래서 UAM 항공 여기를 보시면은 그 미래 비전 제시하면서 도심항공을 좀 이야기를 했죠. 도심항공. 자, 도심항공을 이야기를 했고 여기를 보면은 조그만 요거 있죠. 목적 기반 그 움직이는 개념 여기를 접근해서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되면서 또 하나에 접어들었던 것이 바로 로봇 산업에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 되면서 현대차에 대한 그 플랫폼 전략. 그러니까 현대차가 드론의 어떤 인프라도 구축을 하겠다. 이런 시스템도 구축하겠다. 현재 프로그램도 구축하겠다.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다 구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테슬라를 벤치마킹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삼성전자는 또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삼성전자는 왜 전기차에 진출 안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뭘 만들어요? 반도체 강국이죠. 그러니까 인텔에 납품 모든 게 회사에 납품을 합니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의 전기차를 만들면은 전기차 업체에서 반도체 칩이나 운영 칩을 쓰겠지 않습니까? 경쟁자니까 안 쓰지요. 그러니까 안 만드는 부분이 해당이 되고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전략을 쓸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 삼성하고 LG하고 대결에 좀 해당이 되는데 삼성의 전략이 드러났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삼성과 LG의 1라운드가 끝나는 것들이 가전에서는 LG가 조금 우세하고 아직도 백빙이지만은 LG 우세성이 좀 있고 핸드폰에서는 완전히 완패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완패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 나서 어디로 다 전환이 되느냐 알다시피 전기차로 다 전환이 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근데 LG하고 합작을 하는 것이 뭡니까? 애플하고 합작을 하죠. 근데 삼성의 경쟁자는 누굽니까? 애플이죠. 이게 적의 적은 동지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기 때문에 삼성과 테슬라를 함께 뭉쳐서 애플하고 LG하고 비교를 해보면 삼성과 테슬라 관계 그다음에 애플의 관계를 보시면은 재밌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요거를 보시면은 나홀로 애플 그다음에 애플과 다른 삼성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하고 삼성전자가 협력이 깊어지나 그렇죠? 애플이 새로운 도전자 LG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하고 삼성전자는 같이 약간 이런 그 전략적으로 제휴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서 배터리 공장도 설립한다. 그래서 삼성 그 SDI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하고의 협력 관계가 계속 구축이 될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의 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 원통형 배터리, 테슬라 납품, 그다음에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이런 그 기술력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 전기 트럭, 삼성 반도체 달고 달릴까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칩 공급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만들기 때문에 삼성은 완성 전기차에 도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테슬라가 전략적 제휴를 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애플을 이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누구하고 손잡았어요? 구글, 안드로이드하고 손잡았죠. 빅테크 기업하고 손잡아서 애플하고 경쟁체, 양강체제로 갔죠. 그런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개념에서 테슬라하고 삼성하고의 관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LG하고 애플하고 합작, 그다음에 테슬라하고 이제 대립의 관계도 구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은 요거 있죠. 애플과 접촉면 넓어지는 LG 삼총사 하반기 상승 동력 커진다. 이런 것도 있고 이젠 LG 모터스라고 불러주세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고 LG하고 삼성 그 미리채 시장도 양보 없는 싸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애플카하고 테슬라하고 최종 승자의 양분하는 시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현대차의 빅뱅의 시대가 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그걸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은 어떠냐? 중국도 자기 나름대로의 또 전략들이 있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이 전부 다 뛰어드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샤오미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인데 샤오미 같은 경우도 투자를 했고 그렇죠. 화웨이 기업도 현재 전기차에 투자했고 바이두도 빅테크 기업이 전부 다 투자를 탄젠트, 알리바바 전부 다 현재 그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춘추 전국 시대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기대하는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요거 모빌리티 기업 플랫폼 전략하면서 그러면은 테슬라가 어떤 플랫폼 전략을 세우는가 어떻게 보면은 수직 계열을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면은 요거를 보시면은 배터리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들도 있습니다. 그죠? 원통력 쓴다, 뭐 일부 자체 생산한다 이런 것도 있고 충전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데이터 플랫폼 요거를 하면서 플랫폼 전략, 테슬라의만의 아성 이런 부분들을 구축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체 AI, 그다음에 반도체 설계 이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가면서 기술력으로 앞서는 부분들이죠. 제가 이런 부분들이 운영체계 방식으로 같이 도전하면서 아무리 비슷하게 모방을 하더라도 운영체계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아성을 해성을 쌓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볼보나 GM, 뭐 BYD도 약간 살아남기도 힘들고 현대차도 많이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앞으로의 큰 그림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쪽 그림을 크게 보시면은 뭐가 나타나죠? 사람이 누워 있는데 현재 그 자동차 창해가 이게 그림이 떠서 이렇게 나타나주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 모니터 보면 이런 이제 가상 공간에 실제 공간과 가상 공간 합성이 돼서 여러 가지 데이터 부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우리가 사물을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음파를 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라이다, 레이다 이런 것들이 앞서 있으면서 완벽한 것들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카메라 매니아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소니 카메라하고 파나소닉 카메라 보면은 파나소닉 카메라가 화질은 좋고 뭐 하는데 포커스를 못 잡아. 이제 광학 방식의 차이죠. 뭐 이런 부분들. 소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애매한데 무조건 오토포커스를 너무나 잘 잡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술 방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사물 인식의 방식들이 계속해서 앞서가는 부분들이 나와줄 걸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느냐. 그리고 이걸 사물 인식의 부분들을 통합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까지 좀 계속해서 발전된 포커스이기 때문에 사물 인식 기술의 한 포커스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좀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시장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시장이 앞으로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에 보는 하나의 축은
사물인식 기술이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이제 전기차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인포테인먼트입니다. 인포테인먼트라는 것은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여가 그걸 즐긴다든가 엔터테인먼트를 즐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디스플레이 부분들이 하나 더 계속 늘어나고 앞에 보면은 하만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는 요거인데 요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디스플레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어마어마하게 커진 부분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 그다음에 오디오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앞서 계속해서 발전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가 어떻게 돼요? 유리창, 창이 영화 관련 창으로 바뀌는 부분들까지 계속해서 확대가 되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공간 안에서 새로운 사무실 개념이 생겨나고 많은 디스플레이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인포테인먼트 부분들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좀 있지 않겠느냐.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하다. 인포테인먼트 부분들을 이제 IVI라고 좀 합니다. 그다음에 세 가지는 마지막의 포인트는 뭐냐? 차량용 반도체가 들어간다 하는 이제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요걸 보시면은 대부분 보면은 플랫폼,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이라고 보통 하는데 동력을 만드는 모터, 그다음에 전기 특성을 제한하는 파워 일렉트로닉스,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전지팩 이 세 가지로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뭐 전기차는 다 아시겠지만은 현재 2차 전지, 그다음에 2차 전지를 가지고 모터가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전력 저장 장치 세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고 그에 관련된 전력 차량용 반도체 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 사물 인식 기술을 통합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첨단 기기로 많이 진화되는 모습이 앞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 축으로 전기차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LG의 전기차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LG는 만약에 LG가 쌍용차를 인수했다 하면은 LG가 완벽하게 다 만들 수 있어요. 왜 이제 그런 부분이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LG에서 몇 가지 부품만 만들 거로 생각했는데 에브리싱 다 만들어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LG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시했던 카탈로그 보면은 구동 모터, BISG, 인버터, 차내 충전기, 전력 분배기, 배터리백 다 만들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보시면은 전동 컴프레서, PTC 히터, 그다음에 뭐 각종 히터 관련된 그런 부분도 냉난방이나 여러 가지 것들도 다 만들어요. 에어컨 기술이 냉난방, 공기조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가전 기술이 총망라돼서 들어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삼성보다 더 앞서가는 것들이 좀 있죠. 전력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들을 보시면은 현재 디스플레이 기능, 보면은 텔레매틱스, LCD 게시판, AV 내비게이션, ADAS, 그다음에 통합 디스플레이, 차량용 반도체 이런 부분까지 다 하기 때문에 LG가 다 만드는 겁니다. 사실 보면은 근데 LG가 다 만들 수 있으면 그 뛰어들 수 없는 것은 뭐겠습니까?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F의 디즈니지 않아요. 그래서 협력 업체로서의 부분들, 부품 업체로서의 각 전기차의 모든 부품을 다 납품하는. 근데 부품을 납품하려고 하는데 완성차를 하게 되면은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 부품을 안 쓰잖아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과 애플의 대결에서 LG하고 같이 합작하면서 삼성을 좀 어떤 경쟁 관계로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각 기업의 전략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애플이 LG가 생각보다 가전 기술하고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능력이 앞서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뭐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잠깐 여기서 좀 약간 쉬어가고 좀 이따가 다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전기차 시대가 다가올 때 어디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여러 기업들의 이야기를 좀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방대한 자료의 양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에 미리 들어와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주유소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돼서 지금 현재 속보가 도착했다고 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현재 10만 명이 돌파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에 가장 지금 현재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죠.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 바로 코로나19 확진자 수인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도 정말 우리 시장이 내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속보를 보시면서도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관련돼서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대응 방법 알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전문가님, 뒤에 남은 내용은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 뒤에 남은 내용은 오늘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 좀 소화를 하고 한 대까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LG노텍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강조를 좀 했습니다. 물론 추천을 또 했었고 그렇지만은 계속 등락이 계속 반복이 좀 되는 뭐 그런 좀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삼각 수렴의 형태가 좀 진행이 되지만은 21선과 61선 사이의 수렴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LG의 또 스토리, 그다음에 애플의 스토리를 이야기했느냐? LG노텍이 그 가장 최적화된 어떤 선봉의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장주로서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시그널들을 보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를 만든 전기차 완성차는 다 어느 정도 이야기됐고 2차 전지를 만드는 업체에 대해서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CATL 이 1위고 그다음에 2위가 LG에너지솔루션, 3위가 파나소닉, 그다음에 4위 비아디, SK온, 그다음에 삼성 SDI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국내 시장으로 보면은 이제 3파전에 해당이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SK 이제 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온, 그다음에 삼성 SDI 이 세 개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뭘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제 많이 이제 관심을 좀 갖습니다. 근데 어떻게 좀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렇게 보면은 중국을 제외한 부분으로 보시면은 중국 기준 포함이고 요거는 포함이고 중국을 제외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단연 압도적으로 1위에 등극을 좀 하게 되죠. 그다음에 파나소닉 부분들이 좀 있고요. 2위에 있고 그다음에 CATL이 3위로 추락하게 되고 4위가 SK온, 그다음에 삼성 SDI가 5위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위가 LG 디스플레이, 2위가 SK온, 3위가 삼성 SDI로 어느 정도 압축이 좀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LG 에너지솔루션과 CATL의 뉴스 팔링을 해보면 그 흐름을 대략 알 수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LG 에너지솔이 전체적으로 1위다. 중국 시장을 빼면. 근데 중국 빼더라도 중국 CATL이 3위에서 5위로 올라섰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계속 진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CATL 부분들이 저가, 그다음에 가격 메리트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현재 이런 부분 가지고 세계 시장을 많이 공략을 하고 있다. 전기차 대장원은 결국 배터리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중국을 제외하게 유럽하고 기타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뭐냐면은 미중 충돌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고 CATL이 상대적으로 어떤 굉장히 많은 압박감들이 좀 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 부분들은 LG하고 SK하고 삼성 뉴스 팔롱에 해보면 대륙 흐름을 좀 알 수가 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LG 에너지를 잘 나가는데 삼성 SDI, SK온은 같이 날까 하는 그 헤드라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은
공격적 투자를 하고 있다. 양산을 많이 하고 있다. LG 에너지솔도 양산을 많이 하고 있고 SK온도 마찬가지다. 근데 삼성만이 약간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수익성 위주로만 약간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다 하는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삼성의 새로운 돌파구가 전고체 배터리로 게임 천재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 SDI의 그 배터리 이 부분들 고유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많이 좀 전략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그 이제 배터리의 3사 업체의 생산 캐파를 앞으로 향후 2021년, 23년, 2025년을 보면은 굉장히 LG 에너지 솔루션도 커지고 SK온도 커지고 삼성 SDI는 완만하게 커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좀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1위 LG 에너지 솔루션, 2위 SK온, 3위 SDI 이런 부분들 1위하고 CATL하고는 경쟁 관계에 있다. 이런 부분들이 대략적인 흐름일 수가 있는데 SK온 같은 경우는 미국과 합작 부분들이 LG하고 경쟁하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1년, 현재 22년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급격한 매출 신장이 SK온에서도 당연히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삼성의 어떤 SDI의 어떤 강점들은 리비안에 공급하는 부분들, 소형 원통령 부분들, 전고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테슬라하고 전략적 제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여기서 한번 좀 잡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트로 이 세 개 종목에 대해서 좀 보시면은 LG 에너솔루션이 100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약간 애매한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시황이 초도 이야기했다시피 뭐라고요? 상반기는 약간 정체되는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정체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매출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하반기로 가면서 반도체 품귀 현상이 풀리면서 그다음에 미국의 신차 공급과 함께 현재 날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주춤거리는데 하반기보다 3개월 앞서서 3월 달부터는 좀 탄력을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G 솔루션 가격이 시총 10조를 중심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매출 비중이 점점 올라가죠. SK이노베이션은 종유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 100% 자회사 SK온이 있기 때문에 매출 비중을 또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을 투자를 하지. 근데 SK이노베이션은 뭐가 들어갔다고요? 정유 포함했기 때문에 실제로 좀 적어집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도 지금 아직 그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삼성 SDI는 상당히 그 프리미엄, 기술력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은 고평가된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차트로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월봉상으로 보면은 쌍바닥 패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터닝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 하나만 물론 그 다음 시간에 그 2차 전지에 뭐 양극재 하면서 이렇게 종목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팁으로 하나만 제시하면은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현재 사량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의 양량을 줄이고 성능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실리콘 응급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LG하고 합작해서 신기술 개발하는 업체가 대조전자 재료입니다. 대조전자 재료의 실리콘 응급제 양산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 관계상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2차 전지 부분에서 대조전자 외에 MK전자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접근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다음 시간에 좀 할 건데 종목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실컷 시황 이야기하고 종목은 다음 시간에 하면은 이렇게 시청자들이 이렇게 화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대조전자로 NK전자가 실리콘 응급제에서 약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까지만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이 전문가님이 종목명까지 꼭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노란톡은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종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주유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속보를 통해서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벌써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 선물지수를 확인을 해봤을 때 마이너스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일 우리 시장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걱정이 좀 앞서실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와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